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황 상황 괜찮습니다. 코스피부터 잠시 만나보도록 하죠. 시장 상황이 지금 오후 들어서 그래도 더 괜찮아졌는데요. 2100포인트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2099.55포인트에 코스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0.8% 정도 상승하네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80부터 2102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코스피가 2100포인트 터치를 하면서 안착 시도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이 지금 10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는데 전일도 사실 외국인이 사주다가 결국에 매도 전환을 한 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1068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404억 원 순매수하는데 기관 역시 매수 물량을 줄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 제외하면 모두 다 지금 사고 있고요. 개인은 1443억 원 팝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700포인트 지금 터치합니다. 701.80포인트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3부터 702포인트대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거래소와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개인은 396억 원 팝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소폭 올라가면서 1129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무리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뉴욕 증시 훈풍이 힘입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12시까지 중국 시장과 커플링을 이루며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장 들어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이 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헤빙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에 투심이 그렇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저가 매수세 유입가 그리고 리콜 관련 과도한 분석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현대차가 리콜 및 검찰 조사에 따른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고 판단되며 세타2의 엔진 결함보라는 리콜 관련된 공정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현대차 그룹 지배 구조와 관련해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내년 1분기쯤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현대차,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현대그룹주가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정도로 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진바닥을 확인 후에 진입하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롯데 지주는 언론을 통해서 롯데카드와 그리고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면서 금융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산분리에 따른 조치로서 구체적인 매각 방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롯데푸드 등 관련 그룹주가 하락세를 기록했고 롯데 주주만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사 개편으로 롯데 주주는 주가가 당분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논란으로 인해 주요 카드사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카드 매각은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간에서 2% 정도 급락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소식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D램 수요가 둔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켓 시어 부분을 방어하겠다고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증설, 그러니까 치킨 게임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감익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고점 논란, 그리고 성장 둔화가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판단에서 현재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좀 관망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투자들에게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영국의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이제 하원 쪽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허가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도 훈풍이 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탈리안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그 GDP 대비해서 2.3%의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2.0%까지 축소할 것이라는 언론의 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럽 쪽에 대한 증시 훈풍이 우리나라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0일 그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그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해빙 무드가 좀 완성이 된다면 12월 달에는 좀 더 이제 그 하락 국면보다는 상승 정도 좀 비율을 비율을 좀 보시면서 조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만약에 이제 G20가 끝나고 이제 상승장이 도래하게 된다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거기에 탄력을 힘입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종목으로는 이제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명역 항암제 전문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지속형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라든지 고용암 이런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속형 성장 호르몬인 하이루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상을 다 끝내는 상황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현재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이유가 뭐냐면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암학회에서 이런 임상 결과가 발표가 하게 된다면 하이루킨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명형화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이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지속형 성장 호르몬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GXH9이라는 하이트로핀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이상이 끝났고 내년 정도에는 미국 FDA의 판매 허가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제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유한양행과 같은 기술 이전이 급작스럽게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써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짧게 6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오늘 종가 무렵에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에 제넥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청원 본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이 괜찮은데요. 어떤 종목들 보내주실 건가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강원랜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오픈 카지노 회사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가 증가한 1조 6,954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인 4,58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3분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역성장 폭을 보였다는 점이 동사가 주가의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적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6년 4분기였죠. 그때부터 줄곧 하락을 하던 드랍액이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돈을 칩으로 바꾸어 사용한 금액인데 이 드랍액이 3분기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방문객 또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한중 관계가 조금은 개선이 되는 올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왔고 이를 반영하듯 10월 기준으로 강원랜드는 약 32만 명 수준의 방문객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강원랜드는 올해 7월 워터파크를 개장한 것을 비롯해서 호텔과 콘도 등 기타 비카지노 부문에서의 매출 또한 515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 비카지노 부문에서의 매출 증가는 약 36.8%인데 한 기업이 카지노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부만 계속해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봉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주봉이 올해 초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은 이후에 이렇게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또 보게 되면은 최근에 매우 강한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을 돌파하고 현재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당장 악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특히 수급적으로 기관이 11월 들어서 매우 강하게 매수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편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기대가 되는 손실은 크지 않은 가운데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가 되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는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되 목표 가격은 우선은 33,5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8,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주 목요일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 기업들이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현대로템을 비롯한 대하TI, 푸른기술, 심지어 남북 경협주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철도 공동조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남북 경협주 섹터 전반적인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럴 만한 요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이 국제사회 전체가, 즉 국제사회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 뿐만 아니라 철도가 지금부터 원활하게 정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철도를 기반으로 건설과 토목, 기타 모든 물류 운송까지 남북 경협 사업에 따른 수혜가 정말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실적 또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6천억을 소폭 상회하였고 영업 손실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철도 부분에서의 신규 수주가 3분기까지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조 9,410억 원 수준이라는 점과 철도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조금 더 증가했다는 점, 즉 매출액 기준 3년치 물량을 이미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실적 증가 그리고 남북 경협주로서의 수혜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에서 현대로템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11월 23일이었죠.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 또한 장중에는 고가 기준 8.3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약간은 밀리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음봉을 보였는데 제가 이 종목 쭉 지켜보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우선
양봉이 나와 있고,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매수 가격은 금일 종가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예전에 8월과 9월 대략 33,000원 수준에서의 32,500원 내외에서의 이러한 저항이 있었는데, 이 구간은 그래도 조금 돌파할 것이다. 그래서 33,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국내를 대표하는 LCC 항공사이죠. 제주항공과 진에어를 주요 경쟁사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 초였습니다.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은 물론이고 신규 노선 허가 제한이라고 하는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는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를 한번 살펴보았을 때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유가가 최근 들어서 매우 급락을 하죠. 그게 항공사들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TA 항공을 비롯한 항공주 전반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항공업 자체가 비록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까지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특히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4활주로를 완공하는 시기가 대략 2023년이라는 것. 그래서 단기적으로 국제선에 대한 노선 증가는 어려울지라도 최근 들어서 단거리 노선이죠. LCC 항공사들이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 또는 푸켓 등 단거리 노선에 대한 운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TA 항공이 저가 항공사로서의 매력, 또 거시경제 지표들의 우호적인 환경, 심지어 신규 노선들이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장된 이후 79거래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트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이 딱 두 군데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갭이죠. 이 갭이 하나가 있고, 또 그저께 다시 한번 갭이 나왔습니다. 갭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갭 하락이 나오면 가급적 그 가격대에서는 손절을 하고, 갭 상승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어제 TA 항공이 갭 상승이 나와버렸죠. 제가 기억하기로 장중 5%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한 조금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0.11% 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제 장중 5.8%나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음봉이 나오지 않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것은 결국 조금은 매수 힘이 더욱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TA 항공, 그래서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에 설정을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1,200원 수준입니다. 9월 중순쯤에 보였던 이 가격대에 1,200원을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 가격은 제가 조금 짧게 8,4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SD 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국내 고객사인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선박용 메인 엔진 제작업체입니다. 기존 두산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재무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인하전공이 전략적 투자자로, 소시어스라고 하는 기업이 재무적 투자자로 동사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올해는 약 5,075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 손실은 20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영업 손실이 비록 발생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적자 폭을 충분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과 동시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선박 엔진의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상회합니다. 지난해 말에 비해 50% 정도 증가한 수준인 것은 물론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수주량이 2016년을 바탕으로 지금 턴어라운드가 완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선박 엔진 수주량 또한 회복세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수주량이 증가되고 신규 수주 물량에 대한 매출액은 올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만한 박스권에 있습니다. 박스권의 상단은 대략 5,000원이고 하단은 대략 4,000원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특별한 이슈도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두 차례 정도 증가하는 게 보였죠. 거래량이 대략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어찌 보면 동사에 대한 특정 세력의 매집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22평선을 일봉상으로 깬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어제 장업 초반에 동사의 주가가 장업 초반에 22평선을 깼는데 오히려 종가 기준으로는 1.12%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약간의 운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22평선이라고 하는 생명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려고 하는 힘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동사를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도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에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5,130원. 박스권을 돌파하는 해당 가격대 수준으로 보이고 저는 그렇게 되면 5월 17일에 보인 전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5,130원으로 들이대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에 있는 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학원과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컨텐츠 사업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에 아마 동사의 매출액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한 1,0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4% 증가한 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나 이렇게 증가한 고등부 온라인 부분에서의 실적 증가가 결국 3분기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결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메가패스의 기저효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역시 액면 분할이었죠. 액면 분할이 8월 말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주가상으로는 당시에 액면 분할 그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5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래량도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 해당 종목의 기업 가치, 즉 주가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유통 물량은 오히려 늘리면서 주가에 대한 명확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메가패스의 가격 인상이죠. 우리가 흔히 베이직 상품이라고 하는 누구나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판매가 기준 약 7% 인상이 되었고 프리미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약 8.6%가 증가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오히려 더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말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는 발등이 떨어졌습니다. 고3이라고 하는 점, 거기에 앞서서 지금부터 특히 약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한 매출 증가가 지금 구간에서 매우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어찌 보면 올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지켜보면서 동사를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월봉인데요. 10월에 우리나라 증시가 모두 박살이 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32%나 하락했는데 이번 달 한 달 만에 고가 기준 무려 62%로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지난달의 충격을 모두 엎을 만큼 힘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종목은 말 그대로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상증자나 또는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럴 필요도 없는 수준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정말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편입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금일 종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36,500원 수준, 지난 8월에 보였던 고점 수준까지는 그래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은 짧게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5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양한 업종별로 종목들을 또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의 종목도 듣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오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덕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즉 반도체 투탑의 호황으로 인해서 PCB라 그러죠. 이제 네, 지금 팀장님, 김태성 팀장님, 지금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덕 GDS와 지금 합병이 성사가 되기로 했다. 의결이 주총에서 났다라는 부분까지는 시장에서 알려진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양 종목 모두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바로 될 때까지 한번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1.23%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확인을 해도 7,350원부터 저점을 찍고 9,09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팀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대덕 GDS라 그래서 이제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PCB 생산 라인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고 좀 보시는데요. 이제 기존의 대덕전자 같은 네, 연결 상태가 지금도 고르지 못한데 상태를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대덕전자 듣기 전에 시장 상황을 잠시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잠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현재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09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2097.6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2100선에서 줄다리기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80부터 2100포인트대까지 올라왔는데 수급 좀 변동이 생겼나 확인해 볼까요? 거래소 쪽 수급은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284억 원, 오히려 매수 물량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고 기관도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에 지금 매수 물량이 오랜만에 많이 들어옵니다. 연기금 559억 원이나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시총 상위주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43,000원 공방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일단 빨간불 이틀 연속 들어와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77,700원대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2%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 대덕전자 이야기 듣기 참 어렵네요. 어떤 종목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네, 맞습니다. 이야기 좀 다시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가요? 김태성 팀장님? 예. 지금 전화 연결이 계속 고르지 못한 상황인데, 이청원 차장께 일단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단기 추천 종목으로 NC소프트를 받아봤잖아요. 네네. NC소프트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에 시가총액이 매우 큰 대형주를 단기 편입 종목 또는 단기 추천 종목으로 들었던 이유가 너무나 좋은,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또는 주가의 탄력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중에 4% 정도 상승하면서 단기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의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종목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가 3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M의 하반기 출시 효과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영향 등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 신작 기대감, 이 모든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지만 혹시나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로 드렸던 55만원까지는 가급적 홀딩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현 구간에서 진입을 못했는데 진입해도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2.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오늘 종가 약 장이 마감될 때까지 30분 정도가 남았는데
장 전에 가급적 이 종목 편입하셔서 55만원까지 홀딩하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분들은 혹은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향후에 또 오늘 또 새롭게 볼만한 종목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김대성 팀장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통신사 문제가 있어서. 예, 저도 아까 합정역 쪽에서 같습니다. 갑자기 통신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아직까지 100%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대덕전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참 궁금하네요. 네, 이제 더. 네, 대덕전자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덕전자가 대덕 GDS를 흡수합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대덕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PCB 생산 라인을 일부 활용해서 투자 규모를 굉장히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유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덕전자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도 9,090원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이제 실적 증가를 좀 염두에 두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전 고점인 만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8,000원 밑으로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8,000원 가격대가 추세 이탈을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10,000원 꼭 기억해 주시면서 10,000원 도달 시에 전량 매도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화케미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가 하락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WTI 국제 유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초만 해도 1배럴당 50달러 초반이었던 유가가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1배럴당 70달러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트럼프 이제 말 한마디로 그 70달러에 육박하던 유가가 다시금 이 50달러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유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이제 수혜주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화학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화학업종들의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이런 화학주들의 다음 분기 실적 상승 모멘텀으로도 작용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화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여러 기업이 많지만 제가 오늘 한화케미칼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기간의 매수세가 그동안은 지속성이 있었고요. 대량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없던 기업보다 이제 한화케미칼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그 돌파 이후에 61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지금 그 18,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1차적으로는 2만원, 2차적으로는 22,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 저점 가격대인 15,000원을 이탈 시에는 그때는 전량 현금화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갖고 온 기업은 카프로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4,000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최근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프로는 바로 이 락탐이라는 원재료를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락탐이 뭐냐면 나일론 섬유나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원재료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주가의 조정은 바로 이 락탐의 수요가 감소한 것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이 카프로가 생산하는 락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카프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화케미칼처럼 벤젠과 LPG 가격의 그 하락으로 인한 즉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음 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카프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이 6,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4,000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3,500원까지도 조정폭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지만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6,000원까지 보자.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중국 관람객 수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관점에서 주가의 조정이 강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막상 실적이 발표되고 나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관람객 수가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일본 관람객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드랍백이라고 하죠. 고객이 카지노에서 이제 칩을 교환을 사용한 금액을 드랍백이라고 하는데 중국인 드롭백이 이제 지지부진했지만 그 부분을 일본 관람객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쇄했다라는 점에서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견고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픈한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도 굉장히 접근성의 용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파라다이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18,000원 이탈시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웹젠을 가지고 왔는데요. 웹젠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지금 가장 강한 4분기에 도래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게임 업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이제 목매어서 계속 이제 판로를 확보를 해 나간 것이 아니고 베트남 시장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그 실적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부진한 이런 그 게임 산업의 실적을 베트남 시장에서 이제 상쇄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웹젠 지금부터가 이제 상승 초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22,000원, 24,000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정 시에 15,000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연 저점까지 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선 1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리뷰를 조금 전에 이청원 본부장과 해봤고요. 홀딩 관점이었죠? 네. 예,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렸던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말 그대로 기관의 수급이 너무 좋은 상황에서 주가 또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실적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양봉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제가 32,000원에 드릴 거고요. 단기적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27,600원 드리면서 수익 실현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보니까 성광밴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흐름? 네, 성광밴드는 사실 이제 유가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과하게 지금 좀 떨어졌기 때문에 성광밴드 또한 손절선을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광밴드는 유가에 지금 엮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LNG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LNG 선박에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성광밴드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 약 마이너스 7%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보유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15,000원 그대로 저는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웹젠을 보는 것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또한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 기준으로 봤을 때 벌써 5% 정도의 이제 상승을 줬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일봉상 그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 이 주가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베트남 즉
폐의 이제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큰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웹전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사셔서 1차는 22,000원, 2차는 25,000원 제시 드리면서 15,000원 이탈시 그때는 손절하자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주 살펴볼 텐데 오늘 시장에는 뭐 다양한 특징들이 또 나왔을 겁니다. 대표하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삼성카드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 지금 당정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점에 따라 수익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지금 발효가 된다면 사실상 실적에 대한 감소는 뚜렷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삼성카드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어놓겠지만 카드 수수료가 단기간에 결코 인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러한 점을 토대로 삼성카드의 주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라면 이벤트, 또 하나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삼성카드를 제가 오늘 주요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삼성카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수료 부분이 인하가 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이자 혜택들도 지금 줄어들 수 있다,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 좀 강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50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한 달 전에 이 급등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제 기상도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날씨보다도 이제 이 미세먼지 지수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이제 요새 또 하나의 이제 그 트렌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초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뭐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의견은 아니고요. 3,400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자 50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많은 좀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있죠. 위닉스도 있고 크리넨사이언스도 있지만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 해당 두 종목은 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닉스라든지 크리넨사이언스보다는 50이라든지 웰크론, 지금은 이제 개별주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장세이다 보니까 이 50이라든지 웰크론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조정을 받을 때마다 좀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중국 쪽에서 오는 지금 모래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또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70번님께서 퍼스텍 3,330원의 비중은 15%. 어떻게 할까요,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그냥 짧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매도하십시오. 펄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빅텍과 마찬가지로 방산 섹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말 그대로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군사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이 크게 반등을 하죠. 그런데 올해 남과 북의 관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스텍 같은 경우 주가의 약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월봉을 보더라도 동사 같은 경우 지난달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상승은 약 8%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이라든지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하기 위한 거래량 증가도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손실이 약 1.5% 정도 수준이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15%면 전체 손실 자체는 약 2%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좋은 종목, 좋은 시점에 잡아도 충분히 만회가 될 거니까 퍼스텍은 오늘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전략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청훈 본부장이 어지간해서는 전략 매도 사인을 주지는 않는데 오늘 전략 매도 사인을 간단하게 주셨습니다. 귀담아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9141번님께서 한국 화장품 17,000원에 비중 30%. 김태성 팀장님,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조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최근 화장품주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는 하고는 있지만 그 상승폭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자국 내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들이 앞으로는 약세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매수하신 투자자분의 매수가가 현재가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13,000원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시에는 계속해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나가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현재 그 보유한 매수가도 높지만 보유한 비중 또한 30%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통한 탈출을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13,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비중을 좀 축소해 나가시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122번님께서 코스모 신소재 23,00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도 한때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후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세가 나오면서 공간 약세가 나왔는데요. 자, 현재 구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투자자님 가급적 오늘 장은 마감 전에 현재 비중이 20%인데 추가 매수하셔서 30%까지 한번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생산 기업입니다. 그와 함께 기능성 필름들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주가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 매우 뚜렷하게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갈색 선이죠. 올해 2월 13일에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최근 10월 그리고 11월에도 이 구간에서 두 차례 반등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지선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이겠죠. 기관이 최근 한 달간 매수 우위를 강하게 점하고 있다는 점, 2만원 내외에서의 지지도 뚜렷하게 이어지는 만큼 오히려 오늘 6%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오늘 종가의 비중을 조금만 더 실어서 매수 단가 낮추시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9월 5일에 보였던 28,800원까지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늘릴 만한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께는 KMW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522번님께서 23,700원의 비중이 높네요. 50%. 이것도 5G 관련해서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매수한 가격대 그리고 매수한 종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잘 매수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MW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5G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KMW는 기대감으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5G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지속해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27,000원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고점 부근 가격대인데요. 27,000원이 돌파를 하게 되면 충분히 3만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지만 1차적으로는 27,000원을 목표가 삼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또 언제나 가는 것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KMW를 계속해서 보유를 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2만 원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월봉상 그 하단 지지 가격인 17,000원대까지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선은 2만 원을 정해드리겠고 목표가는 27,00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상세히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5033번님께서 우리은행 16,200원에 비중은 40%. 은행주들도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이 주춤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님이 매수 단가에 16,2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고객님이 현 시점에서 잃는 기회비용은 딱 하나입니다. 배당이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 특히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길 바라시고요.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 보니 오히려 경기가 어느 정도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압박은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건 아니냐. 하지만 미국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되었다라고 하기가 힘듭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 여부는 철저하게 실물 경제에 맞춰서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단순하게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은행주들이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보유하지는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는 것,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16,2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신 다음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편입해서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수익 얻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은 금리 상승 기조와 더불어서 매수가 부근이 온다면 바로 정리를 하고 기회비용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4477번님께서 95,800원의 비중이 20%인데 김태성 팀장이 좀 빠르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천연가스 연료의 사용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조선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고요. 내년에는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지 마시고요. 저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저는 들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수익 구간에 있지만 지금 1일비 하루 이제 움직임에 1일비 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14만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끝내고요.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00선에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98.91포인트, 2100선에서 약 1.09포인트 정말 소폭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100포인트 장중에 터치를 하면서 2102포인트대까지 올라갔는데 2100선 살짝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1393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511억 원 순매수합니다. 금융투자만 팔고 연기금의 매수 물량 580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1873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인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0.82% 올라가면서 4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요. SK하이닉스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1% 조정 워낙에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 일단은 조정 구간에서 소폭 조정이 나옵니다. LG화학이 2.24%나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SK텔레콤 약보합이고요. 현대차가 무려 6%가 넘게 급등합니다. 10만 1,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현대차 지금 단숨에 10만원 회복을 합니다. 포스코도 올라오고요. 네이버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합니다. 오늘 코스피 전체적으로 흐름 좋고요. 코스닥 살펴볼까요? 700포인트 턱거래합니다. 700.68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되고요. 5포인트가 넘게 올라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93부터 702포인트대까지 올라와서 지금 700선 턱걸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쌍끌이 매수 유효합니다.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쌍끌이 매수해주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개인은 여전히 536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전주체가 골고루 매수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장마감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바닥치고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2.73% 조정 나오고요. 신라젠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빨간불에서 파란불 전환이 됐고요. CJNM 0.47%, 포스코캠텍 0.14%, 각각 강보합권 유지하고요. HLB도 하락 전환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상승 종목이 더 많고요. 상승폭도 큽니다. 바이로메드가 4%, 스튜디오 드래곤이 4% 각각 올라가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유지하고요. 코오롱 티슈진 역시 2.82%나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펄어비스 빠지는데 메디톡스는 오늘 종일 빨간불을 보이다가 장 후반에 파란불로 전환이 됐고요. 펄어비스 역시 빨간불에서 소폭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상승장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였는데 전에 미증시가 너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1% 혹은 1.5%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 오히려 두 시장 모두 약간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이 모든 상승폭이 다 만회는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분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현물 시장에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조금씩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그러한 충격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하기 매우 좋은 시기이니까 가급적 현 시점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주식 위주로 구성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김태성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전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강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저도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이제 기관 그중에서 금융투자만이 매수를 좀 가담을 했었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하고 그동안 매수 주체가 아니었던 투신과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뷰가 아닐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오늘 증시의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이제 후반부에 그래도 가장 큰 이벤트인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하고는 싶지만 한 템포 조금 참았다가 시장을 접근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스톡코리아 김태성 팀장 두 분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9% 올라오면서 2100선이 조금 모자라네요. 2099.4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6% 올라가면서 700.67포인트, 700선 턱걸이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전 상승하면서 112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장이 상승을 했어요.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어제와 오늘 공통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현물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 매수를 해줬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점검해보면 코스피가 장중에 2100을 터치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 어저께 제가 2114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14포인트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매수가 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어저께 미국 시장이 반등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그 유가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뭐 글로벌 IB에서 원자재가 이제 상승할 거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가가 어저께 한 1불 20센트, 그러니까 2.4% 정도 올랐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사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장대 음봉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아랫꼬리가 살짝 올라왔지만 중요한 사실 지지대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얼마냐? 55불 정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회복이 되어야만 확실히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저께 미국이 상승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무역 분쟁의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본질에 비껴간 상승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상황으로 월봉 상태를 보시면 추가적 하락을 가능하게 하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월봉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100%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월봉은 가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43불까지도 밀릴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말이 되는 이번 주에 55불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다시 반대에 성공하는 그런 기조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유가의 반등에 의해서 일단락시키면서 미국을 상승시켰지만 추세적인 국면이자 이거는 하루 이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요 자산군이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뭐 원유, 원자재 모든 것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경제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피난처가 없다는 거죠. 자산의 피난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어적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왜 나올까요? 시장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 분쟁이 극적 타격을 준다면 상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외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헤지펀드와 개인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늘린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써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미국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사실 어저께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재료를 갖다 붙인 것이 유가의 상승, 또 이탈리아의 예산안,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 이평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능성 있는 자리입니다. 이평선 보시는 분 입장에서 가능성 있죠. 그러나 아직 요 자리 60주선인 24,800이 올라오느냐 싸움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후행스팬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확실히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를 한 17, 8년을 공부를 혼자 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제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맞다면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되겠죠. 원래 차트상으로는 어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무역 분쟁이 타결되기 쉽지 않은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써드렸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24,800 60주선 회복하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이 그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 고민을 할 자리는 아닐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일봉 상황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모습은 이평선호는 지난번에 쌍바닥에 대한 의지가 있죠. 근데 일목으로는 후행 스팬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얼마나 올리는지 좀 봐야 되겠다. 물론 아직 시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후행 스팬이 이 저점 밑으로 갔다가 올라와야 하는 게 정상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반등이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다우가 요 자리에서는 역회된 숄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실패를 했는데 쌍바닥에 성공할까에 대한 의문점을 한 번쯤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중에서 이제 국내 이슈가 하나가 있죠. 어저께 우리나라 상승이 우리나라를 상승시켰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국내장이 사실은 이탈리아 이슈도 있었지만 모건스탠리에서 국내 주식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그러니까 2019년도입니다.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뭐냐면 비중 축소에서 비중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중 확대보다는 한참 낮은 단계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나가지 않을 만한 리포트가 됐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도 외국인들이 기관과 함께 쌍끌이가 좀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현대차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됐죠. 왜냐하면 GM이 공장을 여러 개를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슈가 국내장을 끌어올 수 있는 재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투자 의견도 있었지만 GM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6%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나더라는 거죠. 결국 글로벌 이슈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반등을 이끄는 중요한 재료가 된 거고, 그 이후에 오늘 또 GM의 재료가 국내장을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를 한번 좀 볼까 합니다. 현대차의 차트를 보시면 사실은 지금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죠. 13만 7천원부터 내리 하락을 하다가요, 낙폭과대에서 올라왔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GM 구조조정이 자동차 산업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추세적이냐에 따라서 국내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냐 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한다면 향후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또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에 대한 시황, 내일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국내 시장이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내 시장이 미국 장이나 다른 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늘 이어서 올라서 2100포인트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저께 제가 2114포인트 돌파 여부를 확인하라 하는 이유는 요 지점입니다. 지난번 고점, 요 지점은 고점, 또 얼마 전에 고점, 요 부분을 돌파해야만이 그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돌파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이벤트를 꼭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합니다. 우습게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자리죠. 첫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은 항상 있었죠. 그러나 이번에 G20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결정나는 중간이다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타협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재료가 나오지 못한다면 시장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만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 특히 12월에 산타랠리가 있으려면 이번 주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시장에서 이해할 만한 극적 타결이 있어야만이 산타랠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 이후 가능성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 금통위도 의미가 굉장히 크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금통위에서 3번 정도를 소수 의견을 내보냈고 지난번에 3명 정도가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올렸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미국과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금리 역전 현상이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에 나가는 재료가 된다. 또 부동산 때문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해서 금리 인상을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이 됐을 때 시장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미국이나 또 유로존이나 여타 나라가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를 보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경기 외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114가 돌파한다 한들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서 시장의 방향성 또 나온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